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한다는 건 이제 크게 나누면 뭐 두 가지가 있죠. 이직을 위한 퇴직이 있고, 그 다음 이제 회사를 이제 뭐 정년이 돼갖고 이제 퇴직하는 그렇게 있는데,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. 지금 만약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명함이 있으시면 명함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? 먼저 이제 회사 이름 한번 지어 보시죠. 회사 이름을 지우고, 그 다음에 이제 부서, 그 다음에 이제 직위, 뭐 부장이면 부장, 뭐 차장이면 차장, 과장이면 과장, 이 직위도 한번 지어 보시고, 그 다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쓰던 메일 주소도 이제 못 쓰게 되고, 그 다음 이제 전화번호, 이제 팩스 번호,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우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 이름하고 여러분들 소유의 휴대폰 번호만 아마 남아있게 될 겁니다.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지급하던 뭐 휴대폰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도 더 이상 이제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다 지우시면 됩니다. 그럼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 이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한다는 건 다 버리고 여러분들 몸만 지금 나가시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퇴직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변화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.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재직 중일 때는 뭐 어떤 회사의 최한규 이제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이제 30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면 결국은 그 회사가 이제 곧 여러분들 어떤 그 분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회사하고 여러분하고 거의 이제 동일체가 됐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앞에를 지금 버리게 되니까 입은 옷을 다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힘든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지금 조금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생활 박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박약이라고 지금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 단어 뜻은 불충분하거나 뭐 모자란 데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제가 만든 뭐 좀 생활 박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사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 퇴직 후에 일상생활에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신다고 하면 뭔가를 지금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걸 다 벗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각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퇴직을 하게 되면 목표하고 방향성이 상실하게 됩니다. 자,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어떤 관광지에 떨군 다음에 그 관광지에 가서 이제 여행을 지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면 사전 조사를 지금 하고 내가 어떤 곳을 방문해서 뭘 보고 싶다 뭐 이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관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떨고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광을 지금 하라고 하면 아마 제대로 지금 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퇴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눈을 가리고 지금 어떤 그 낯선 곳에 떨어지는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현실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목표를 지금 얼마나 빨리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도 달라질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피를 하지 말고 직면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변화가 분명히 지금 따릅니다.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건 딱 하루 이제 그 직장 다니는 동안에 딱 하루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. 월급날이죠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사람들이 월급날을 지금 보면서 내가 지금 뭐 살맛 난다, 스트레스 풀린다,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는 동안은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지금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내가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퇴직 후에 되면 이 300만 원 자체가 사실 이제 사라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제 연금을 지금 들어갖고 내가 얼마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재직하는 동안보다는 분명히 지금 풍요롭지 못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. 그 다음 이제 경제적인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
급한 상황에서 이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갑자기 어디 아파갖고 이제 병원비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재직 중일 때는 어느 정도 신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인한테 이제 빌리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한데,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안 빌려줍니다. 여러분들이 신용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고, 그다음 이제 지인들도 저 사람은 퇴직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, 주변 사람한테 돈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급전이 지금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길 때는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도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는 게, 이게 이제 네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.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출퇴근이 사라지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자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이제 아침에 힘들더라도 아침에 눈 뜨고 갖고 억지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는 이제 이런 정말 피곤한 그 생활 대신에 내가 이제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어떤 그런 늘어지는 그런 생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,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유 시간,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굉장히 지금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 보낼 수도 있습니다. 또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날 텐데, 이때 이제 가족하고 좀 편안하게 아니면 즐겁게 이제 보낼 수 있는 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,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괴로운 시간이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, 이제 밖으로 나가고, 그 다음 이제 술을 먹는 이런 그 선택이 되는데,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족들하고 관계는 더 멀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가 뭐냐면 건강 문제입니다.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, 그 다음에 식생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, 가족 관계가 이제 돈독하지 못하면, 그러니까 가족하고 관계가 껄끄럽게 되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고, 그 다음 이제 제대로 집에서도 챙겨 먹지 못하고, 가족들과 신경을 쓰다 보면 신체 건강, 심리 건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 돌봐야 될 사람이 가족인데, 가족이 아무래도 관심을 지금 안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들 건강 자체가 더 안 좋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관계를 지금 잘 만드시는 게 건강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,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당연하게도 이제 사회적 관계가 이제 변화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직장에서 이제 대부분 다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제 많을 텐데, 그 비즈니스로 맺은 사람들하고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마 제 경험에도 퇴직하고 실제로 이제 제 전화번호에 연락하는 사람이 한 10% 될까 말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하고 관계가 지금 소원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건,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지금 90% 이상은 안 만나도 지금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한 그분들하고 관계는 그냥 근무 시간에만 좀 연락을 하거나 만나시고, 퇴근 후에는 가급적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늘려보시면 어떨까,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퇴직에 따른 변화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, 취업을 하시기 전에,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뭔가 꿈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어떤 그 가족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점수에 맞춰갖고 이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꿈을 포기하신 분도 많을 텐데, 이 꿈을 지금 새롭게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퇴직 후의 어떤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, 내가 지금 어떤 대기업을 퇴직했든지 중소기업을 퇴직했든지 높은 직위를 가지고 퇴직했든지 그건 다 상관하지 마시고,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기가 퇴직하는 그 시점이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지금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찬란한 그런 시기,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황금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,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가능성과 미래를 좀 믿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충만한 그런 퇴직 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